서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병국 참당 준비위원장님 모두 말씀 있겠습니다. 예, 그 회의에 앞서서 어제 새누리당을 탈당을 한 대전시 의원 안필흥 의원님을 우리 소개시켜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마이크가 안 되네. 지금 대전에는 아직 현역 의원, 위원장이 탈당을 하신 분이 없는데 그런 가운데 용기 있게 탈당을 하셔가지고 우리 바른정당과 함께 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많은 기대를 합니다. 마이크가 안 나오는데요? 되나요? 예. 안 돼? 예, 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입만 열면 거침없이 사드 배치 반대,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 개성공단 재개, 한일 정보보호협정 반대, 한일 위안부 합의 파기, 또 그리고 국가의 대청산과 대개혁을 주장합니다. 이는 내치, 외치를 주무르는 절대 권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재앙적 모습의 대통령을 다시 답습하겠다 하는 생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혁명을 서슴없이 말하고 북한을 미국보다 앞세우는 지도자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걱정이 앞섭니다. 중국은 야권의 사드 배치 반대를 무기 삼아 한국에 대해서 계속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문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중국은 경제 제재, 한한령 등 제재를 풀지도 모른다. 모른다 하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안보 조치 중단과 미군의 한반도 철수도 요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야당의 대안 없는 사드 반대와 생각 없는 방중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중국의 길들이기 덫에 걸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최근에 경북 구미를 방문한 문재인 전 대표가 박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여서 발이 묶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지자들은 차량을 가로막고 문재인 빨갱이, 간첩 잡아라 등의 원색적인 구호를 외쳤습니다. 심지어 일부 지지자는 차량에 발길질을 가하면서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맹목적인 추종은 민주주의의 역행이자 우리 정치권을 멍들게 만드는 또 하나의 패권주의라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로 테러나 다름없는 행동을 자행하는 일은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있어서는 안 될 사건입니다. 우리 바른정당은 이러한 백색 테러도 경계를 합니다. 지금 소녀상 문제로 인해서 한일 간의 극단적인
지금 언행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저는 아베 총리에게 다시 한번 엄중히 말씀드립니다. 한일 간의 위안부 협상은 반성과 사과가 전제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반성과 사과는 그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이 받아들일 때 진정한 사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언론의 질문에 아베 총리는 손톱만큼도 그럴 의향이 없다.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사과의 편지를 쓸 의향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손톱만큼도 그럴 의향이 없다라고 발언한 것을 통해서 보면 한일 간의 위안부 협상을 어기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아베 총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아베 총리는 한일 간의 위안부 협상을 올바로 이행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조호영 원내대표님의 말씀 있겠습니다. 어제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사실 볼일 못 보여줄 일을 다 보여주는 거의 이 마지막에 와 있는 듯한 그런 장면을 연출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진작에 새누리당에 남아서 새누리당을 개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분당을 결심한 것이 옳은 결정이었다는 것을 어제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듭니다. 새누리당 개혁 절차적인 문제하고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임명진 비대위원장께서 새누리당에서 자기의 거취를 표명할 사람들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 세 가지 유형에 따르면 대략 한 15명에서 20명 가까이가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제 와서 임명진 위원장은 2명이 될지 3명이 될지 모른다 그러면서 소위 갈라치기를 하고 책임을 대폭 축소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인데 배지를 반납하라. 그 다음에 백지 위임장으로서 신분이나 거치에 관해서 전부 위임한다는 아주 수모적인 일을 마치 종교 지도자가 신도들에게 강요하듯이 강요하고 있습니다. 무려 68명이나 되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그 한마디에 거치를 모두 맡기는 이런 참 우리가 봐도 수모스러운 이런 일들이 자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장 탈당 의혹이 있습니다. 탈당하신 분들이 이 지역구에 가서는 곧 복당할 테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 하는 이런 국민들 전체를 상대로 무슨 진지한 반성이나 청산 없이 무슨 종교에서 세례 주듯이 다 용서하는 이런 절차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상임전국위원회 정족수를 못 채우자 면직을 하고 문자로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과연 민주정당의 모습인지, 우리가 비판했던 친박 패권주의와 임명진 비대위원장의 이런 행태가 무엇이 다른지 전혀 구별이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약속과 배신의 문제가 있습니다. 6일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8일 임명진 비대위원장 거치까지 포함해서 이야기하겠다고 하셨는데 또 명확한 언급 없이 8일을 넘기면서 넘어가고 있는 문제가 있고요. 또 이 과정에서 참 이 신의와 배신의 문제가 있습니다. 서청원 의원께서 임명진 비대위원장을 아마 어떤 약속을 하고 모시고 왔던 모양인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또 그 약속이란 것이 이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이 의총에서 만천하에 드러나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또 아시다시피 정우택 원내대표를 친박이 중심이 돼서 옹립을 했는데 이제는 정우택 대표가 앞장서서 또 나가라는 이런 참 인간 간의 어떤 이 신의의 문제가 크게 깨지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임명진 위원장이 새누리가 죽는 것이 보수가 사는 길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처음에 들어가실 때의 결심 그대로 새누리당을 조속한 시기에 해체해 주는 것만이 나라와 보수를 살리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초선 의원 44분, 재선 의원 30분이 새누리당에 있는데요. 바른정당이라는 구조선이 와 있으니까 빨리 옮겨 타서 보수를 살리라고 해야 될 텐데 계속 침몰하는 새누리당에 남아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이 지도부야말로 보수가 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다 놓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일산에서 무슨 큰 모임을 하는 모양인데요. 자꾸 이런 미봉책으로 새누리당을 계속 연명하려고 하지 말고 빨리 해체하고 반성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보수정당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나마 임명진 위원장의 마지막 남은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 위원장이 거취 표명을 요구했던 그분들과 인 위원장이 같이 동시에 사퇴하고 새누리당을 조속한 시기에 해체시키시면 그야말로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겁니다. 다음은 이종국 정책의장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최근에 이 농축축산물을 위주로 한 신선 식품의 물가가 급격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구정에 차례상 물가가 지금 9.9% 정도 작년보다 올랐다. 지금 이런 결과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물가 상승 이러한 물가 상승이 특히 주부들이 체감하는 그런 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국민의 고통이 매우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은 이 물가 관계 기관들의 그 보고를 오늘